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경제TV 와우넷 전태진 파트너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그리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로 가는 길에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아무래도 특징주를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오늘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라든지 PSK홀딩스, TFE, 한미반도체,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그렇다면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왜 약세를 보였는지, 그러면 한미반도체를 중점으로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미반도체 실적 발표가 어닝 쇼크로 나왔어요. 보시면 3분기 매출액이 311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2% 감소했다고 공시를 했고, 영업이익은 91% 감소한 29억 300만 원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예상 컨센서스를 이제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됐고, 이 어닝 쇼크로 인해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될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바라보고 있는 뷰는 결국 시장에서 우리 증시를 이끌 수 있을 만한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반도체 섹터들이고, 이 반도체 섹터들이 최근에 업황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업황 개선에 대한 가시화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이 HBM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돼요. 자, HBM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고성능을 내는 이 차세대 AI양 반도체를 HB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BM 생산에 필수적인 공정 장비, 이렇게 수직으로 쌓는 공정 연결하는 이 공정 장비를 TC 본더라고 하고요. 이 TC 본더를 한미반도체가 생산을 하고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엔비디아발 매출이 늘어나고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엔비디아의 실제로 AI 관련된 이 수요가 늘어날수록 SK하이닉스의 수요도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럼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이 장비 업체들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장비 업체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보통 이제 대장주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호재도 있었어요. 이제 HBM 잭팟을 터뜨린 한미반도체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주당 420원, 총 407억 원의 배당 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어닝 쇼크로 인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주가는 하락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이 한미반도체 부회장이 지금 최근에 자사주를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자사주를 계속 사들이고, 아무래도 2024년 이 한미반도체의 TC본더 매출이 올해보다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4년이라고 하면요, 이제 2개월도 안 남은 거죠. 이제 11월, 12월 지나면 2023년이니까 보시게 되면 결국에 최근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로부터 1,000억이 넘는 공급을 수주를 받았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대표적 수혜 업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 인공지능 AI 메모리 반도체하고 이 HBM 필수 생산 장비가 수요가 늘어나면 그에 관련된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시장 논리로 나오는 거고, 아무래도 내년에 연간 매출 4,500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25년에는 6,5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 이 AI에 가장 필요한 GPU, GPU 필요한 또 HBM, 이런 것들이 좀 연쇄작용을 하다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SK하이닉스의 특히나 SK하이닉스의 그 수주를 받은 거 이어서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설비 투자를 지금 10조 원 정도를 편성할 예정이라고 해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 HBM 관련된 그 설비 2.5배의 공급을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감행을 했고, SK하이닉스 역시 공격적으로 지금 설비 투자를 편성했습니다. 자, 결국에 HBM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에 이제 HBM3를 독점 공급하고 있죠, SK하이닉스가. 그리고 내년 초에 이 HBM3 공급도 앞두고 있고, 아마 24년까지 물량에 대해서는 뭐 이제 예약이 다 찼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고객사들로부터 이제 2025년에 대한 HBM 물량 확보를 위한 이야기들이 지금 오가는 것으로 정해지고 있어서 HBM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고 하락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파두란 종목이 있을 겁니다. 아마 파두의 그 어닝 쇼크로 인한 주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마 그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좀 주면서 투심을 위축시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파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파두는 아무래도 이제 상장 과정에서 이 매출 부진을 감췄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제 주가 하락이 좀 더 나오는 부분이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원래 1분기에 업황 개선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계속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연이 된 거고, 한미반도체 역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다음 분기로 넘어가면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고, 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죠. 자, 주가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이오테크니스,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도 똑같았습니다. 자, 여기서 실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이오테크닉스 역시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줄었어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업황이 당연히 부진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이것을 주성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도 실적적인 부분은 약세를 보이고 안 좋게 나왔지만 주가는 반대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컨센서스보다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웃돈 성적이 나와서 주성엔지니어링이 좀 강세를 보여주는 거고, 실적적인 부분에는 일단 1위 1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좀 봐야 된다. 2차 전지의 모멘텀과 이 반도체 HBM의 모멘텀은 지금 그 현상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HBM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막 시작인 거고, 이 AI로 넘어가는 시대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이 반도체라는 부분이고, 그 반도체의 중심은 HBM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BM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주가가 밀렸을 때, 최근에 주가가 밀렸을 때도 이렇게 가격대를 좀 지켜주면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지켜주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좀 일단은 단기적인 실적 부진에 의한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좀 꾸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불안해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CPI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특히나 미국 그 예산안 합의에 관련된 진통도 예상되고 있어서 변동성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주가 하락에는 이 시리아 동부 미군 기지 로켓 공격으로 미군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또 이에 어떻게 보면 보복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미국 역시 시리아 동부에 그 공격을 가해서 친이란 전사 8명이 또 사망했다는 기사들이 나올 정도로,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CPI, 긴축의 기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불확실성이 시장에는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하루 1위 1비 하는 모습보다는 좀 전체적인 흐름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황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좀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이 소장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좋은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저와 같이 함께 공부하시고, 불확실한 시장이지만,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꼭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내일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